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3% 그리고 코스피는 0.09% 상승 마감을 하고 끝났어요. 오늘 코스닥의 상승의 주도는 당연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고요. 그게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셀트리온 형제들이죠. 제가 토요일날이죠. 토요일날 영상을 찍었었죠. 신풍제약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건 뭐다? 제약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장을 끌기 위해서 당연히 제약바이오 시총 높은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시장도 올라간다라는 거고, 대신 문제는 현재 시장 자체에 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대형주인 셀트리온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만큼의 수급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형주만 가고 나머지 애들은 뭐한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오늘 1000포인트를 완벽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998포인트 확인하고 윗골을 살짝 달았고요. 이래나 저래나 1000포인트를 확인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1007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같이 거래량이 어설프게 들어오면 쳐맞는다. 이 라인 넘기지 못하면 무조건 여기서 한번 쳐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딱 또 하나의 중간값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중간값도 조금 못한데 뭐 이래나 저래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박스권이고 박스의 중간값이고 이 중간값의 또 중간값이다. 그죠? 이제 중간값 위로 올라탔으니까 이 1007에서 10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 못 넘어서면 다시 여기 중간값 지지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985포인트 체크하시고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은 1020포인트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똑같죠. 박스권의 위치만 다를 뿐이다. 그죠? 거기 중간값 넘어섰으니까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쵸? 중간에 중간값이 3222포인트 정도. 그럼 다시 한번 3270포인트를 확인하러 또 올라간다. 이번에는 뭐한다?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특별할 게 없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오늘부터는 뭐 이제 특징이 있는 종목과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짧게 할게요. 너무 기니까 열심히 이 공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안 보실 분들은 여전히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이 종목 괜찮다, 별로다, 혹은 이 종목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라 라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세균씨 관련 종목인데, K탑리츠와 수산중공업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었는데 K탑 리치가 개별적으로라도 올라갈 때 수산중공업은 뭐했다?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수급 자체가. 그죠? 수급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급이 이 공매도의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급이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현재는. 그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대충 그어보면요, 이렇게 흐름을 지금 대략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방 압력을 받는 자리인 거고, 그런 하방 압력에 이 바닥을 찍었을 때 뭐한다? 중간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의 자리는 중간가 부근까지 한번 갔다가 여기서 밑에서 치고 올리지 못하고 위에서 갭 띄워갖고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한 차례 올라왔던 만큼 한 번은 더 빠져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더 빠져야 된다. 그런 자리가 뭐 그나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4,450원에서 여기죠? 4,250원 사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이제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현재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 당연히 수급이 나간 자리는 없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다? 올라갈 때 매물을 많이 쌓는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도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 이상이 이젠 다 매물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5,560원부터 5,800원 6,000원까지 요런 자리가 다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뭐 월봉이야 티가 안 나고 주봉도 이 차트상에서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이래나 저래나 일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자, 기존의 상승을 한번 해놓고 주가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이 상승폭의 40% 정도 하방 압력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름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뭐 했다? 훼손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 눌렀던 요런 자리까지 한번 훼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고 기존의 고점이 요 자리, 그러면 요 자리에서 저점을 한번 만들었던 요런 자리가 어디? 지금의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패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자리가 요 자리라면 지금의 요 자리도 하나의 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뒤 조금의 여장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개인들의 이 손절 물량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이제는 슬금슬금 관심을 가져보고 분할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센. 오늘 이 갭이 뚝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쫙 눌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갭 자체가 7,700원대 밑에서 시작을 했다면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었어요. 아침에 좀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장 한 5분 정도, 장 시작 5분 정도 3, 4분 남겨놓고 시초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럼 뭐다? 폭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자리가 단기 고점의 자리예요. 단기 고점의 자리다. 그 자리를 맞고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 최근에 이 종목 자체가 이 야당에서 이제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재명 씨가 이 야당 쪽에서 선호도가 1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예전에 1위였던 이재명하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IT센이라고 쳐볼게요. 그냥 이게 박 누구씨 관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3위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그 사람이 박용진 관련주고,
이월드가 누구 관련주였죠?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도 요새 얼굴을 못 보니까. 뭐지?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제가 나이가 슬슬 차면서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노 누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2이고 이제 얘가 3이다. 긍정적으로 세 번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 정치 테마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 어찌 됐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단기 흐름을 한번 때린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들을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시작을 했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하나의 몸통이 끝나는 자리죠. 그럼 6,850원 요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종가상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래나 저래나 어찌 됐든 다시 한번 7,000원대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현재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 위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몸통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즉 여기에 대한 매물은 소화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한 윗꼬리가 아직 남아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한 자리 이후,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위에서 몸통을 버티고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대한 몸통을 한 번 더 확인하러, 혹은 그 이상의 몸통을 확인하러 다시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근거예요.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래나 저래나 거래가 들어왔던 여기 8,800원 부근에서 1만원 부근 정도까지는 또 한 차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흐름을 보면요, 기존의 주가를 한번 뽑아냈던 자리가 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눌림을 나타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그럼 일단 고점을 확인하고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 놓은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 요 자리에 대한 기준봉을 만들어 본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지지가 저쪽 기존 고점에서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 한번 또 기준봉을 만들어 보면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6,75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종가상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 못해도 7,25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을 했다가 눌러도 눌러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면 다시 한번 추세를 반전시키는 거고, 못 넘어서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더 뭐한다?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대선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뭐 윤석열,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두 번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있잖아요. 예전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3명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래나 저래나 그거에 대한 큰 수혜까진 못하더라도 이름은 얹을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한 투자는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본다면 이 종목도 지금의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한번 물량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현재 이 이평 자체도 이제 정배열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고점을 한번 만들었다가 저점을 한번 만들어서 바닥을 찍고 원을 한번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을 한번 돌리고 하방을 찍었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올리면서 커피잔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뭐다? 머리를 한번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머리를 한번 만들어낼 거냐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뭐다?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진원생명과 꾸준하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죠? 요 자리가 단기 저항이다. 그 저항을 못 이겨내면서 2만원 초반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여기서 2만원을 깼지만 종가는 어디? 2만원 위로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즉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2만원을 사수하지 못하면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된다라는 거,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들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얘가 강하게 쏟아내면서 이게 상한가를 바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는 이상은 뭐다? 무조건 윗꼬리를 단다. 이제부터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정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주가를 여기서부터 이제는 진정시키고 한 차례 위로 끌어올리는지 지켜볼 자리예요. 25,000원이 하나의 분수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0원을 넘어서 지지한다면 이 종목은 3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못 넘기면 뭐다? 이제는 2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든 아니면 2만원을 깨고 18,000원대로 내려 앉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뭐 아니면 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호재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뭐 털어먹기 위해서든 뭐하든 간에 털어먹기 위한 이 뉴스라면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지금 자리에서 굳이 호재 뉴스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좀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주주 물량이 별로 안 되니까 뭐 장기 뭐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현재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그죠?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에요. 요런 박스권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다? 25,0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또 한 번 3만원을 향해 간다. 이해되시죠? 딱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 또 중간을 그었을 때가 오늘의 뭐다? 종가고. 딱 애매하게 갖다 놓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개인들 물량을 계속 털어내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들이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얘네들이 뭐 에라이 하면서 그냥 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시세를 분출하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뚝심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죠. 예전에 제가 이 의류 관련해서 신성통상, 형지 INC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쵸? 소비재 말 그대로 백신이 좋아지면서 여행, 그 다음에 소비에 특히 옷, 왜 이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시간, 술 먹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옷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한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슈는 뭐 이 베트남 기업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매각 막바지, 그러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오니까 회사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 이래나 저래나 아직까지도 이 신성통상은 좋게 보는 부분인 거고, 못해도 4,000원 부근 정도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에요. 차트의 그림 자체가 너무 괜찮다. 큰 그림을 분명히 부를 수 있는 거고, 오늘 장중에도 급등을 했다가 분봉상에 훅 하고 누르죠. 뭔가 일단 급한 것 같아요. 뭔가 급한 것 같고, 장중에서 뭐 한다?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누르고 다시 한번 자리 잡아주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조금 수익 주고 나갈 놈들 나가게끔 하고, 그러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못해도 3,700원대는 한번 확인하고 얘가 조정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4,000원까지 넘어설 거냐의 기준으로 조금은 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긍정적인 부분은 고점을 한번 갱신했다라는 거, 부정적인 부분은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거, 그리고 몸통이 이 3,350원 위로 안 끝났다라는 거, 그게 조금 부정적이지만 뭐다? 고점은 높였다라는 건 긍정적. 대신 시간에서 땡겨주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는 올라와서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림, 이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하림하고 쌍방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하림이 오전에 먼저 움직이고 쌍방울은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렇고 왜 흐름이 이렇게 다르게 갈까? 그러면 하림이 이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점을 못 넘기더라고요. 거래만 빵빵 터지고 요렇게만 보더라도 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터는 그림이었어요. 흐름 자체가 계속 이 안에서 돌고 그에 반해서 이 쌍방울은 밑으로 꽂아버리죠. 그럼 먹은 게 별로 없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얘네들은 하림은 위에서 흔들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매각이 아니라 이 이스타 항공 매각에 참여 의사를 안 하겠다 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쌍방울은 고공행진으로, 그에 반해서 하림은 주저앉았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분봉상에 보면요, 이 위에서 흔들어대면서 이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았던 이 부분을 이렇게 볼까요?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이 부분 안에서 그냥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도 하나 박스, 작은 박스, 요 폭대로 한 차례 내려가서 누르는 자리가 어디? 요 정도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박스 하나, 그리고 좀 작지만 작은 박스 하나, 여기가 하나 생기는 거고, 이 박스를 그냥 건너뛰었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밑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하림이라는 종목이 이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주가를 띄웠던 자리는 어디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3,350원.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뭐 했다? 다 반납시켰다라는 거죠. 단타 물량은 들어와서 나갈 놈들 나가는 거고, 그 자리를 가볍게 메꿔버린 거예요. 거래랑 뭐 하면서? 터트리면서.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큰 추세 위주로 봤을 때 얘는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흐름을 만들어 놓고 하방으로 가던 추세를 뭐 했다? 돌렸던 자리인 거고, 그 하방을 흐름을 돌리면서 추세를 만들었던 자리예요. 이렇게. 그죠? 곧 있으면 여름이고, 여름이면 닭고기 관련 마니커, 하림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 요 자리는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이나 모레 한 번 정도 더 훼손할 수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반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3,200원 3,2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에 대한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구름대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래나 저래나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뭐한다? 여기서 자리만 잡아주면 무슨 이슈를 또 붙여서라도 뭐다? 한 번은 상승할 거다. 거래가 그렇게 터졌고, 이 종목을 흔들었던 누군가는 나갔을 거고 누군가는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호가에서 15% 이상을 냈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 18% 정도로 냈다 꽂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개인이 이런 짓은 못한다. 그럼 누군가는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들어왔던 누군가도 지금의 자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분명히 여기서 수익은 어느 정도 받겠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여기까지 눌렀을 거고, 여기서 수익 봤던 물량을 결국엔 또 여기서 뭐 할 거다? 집어 넣을 거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 남양유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남양유업 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본다면 예전에 요런 그림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하나 눌렀을 때 지지하는지 30만원대 말씀드렸죠. 그럼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한번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른 이슈로 한 차례 상승을 시켰던 것처럼, 이 하림이라는 종목도 현재 자리에서 거래가 빵 하고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는 그림은 아니다. 어찌나 됐든 강하게 올렸던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 갭으로 눌렀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때 어디 못해도 3,9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이 반등이 나타날 때 빠르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이 위 4,500원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은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얘는 이제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KNN이라는 종목이고요. 예전 홍종욱 관련 종목이었죠. 고려산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좀 움직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대선 결과든 정계복귀설이 또 얘기가 나오네요. 얘는 맨날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차트의 그림을 보면요, 바닥 대비해서 주가를 강하게 띄어 올려놓고 어디까지?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한 55% 정도 조정을 주고, 이 조정 자체가 기존의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흐름만 나온다면 현재의 그림은 요게 엘리어트 1파라면 엘리어트 2파의 조정을 받고 현재는 3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위에서 삼각수렴을 현재는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인 거고, 그 박스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요렇게 그어보고요. 요렇게 이 중간값이 아니네요. 조금 더 낮춘다면 요런 그림이 되겠네요. 요렇게 보면 중간값인 거죠. 그럼 이 중간을 오늘 넘어서려다가 못 넘어섰어요. 그럼 또 중간에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보면요, 어디에요? 요 자리가 나오죠. 2020원.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얘는 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여기 2,35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의 고점 자체가 여기에 대한 이 고점을 확인하고 밀리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얘가 실제적으로 1,78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지만 굳이 여기까지 밀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2,000원, 2,050원인데 2,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래나 저래나 한 번은 더 이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만큼 쉴 만큼 쉬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9월달, 8월달부터 주가를 다시 한번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이 박스권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고,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 다시 구름대 상단을 때렸으니 다시 한번 이 구름대 하단에 내려올 수도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요대로 죽을 종목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차트예요.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3파를 엘리어트 파동에 3파 정도를 한 번은 더 만들어낼 수는 있다. 약간의 행보를 더 하고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 3파가 확실히 나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2480원 위로 한번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고점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현재는 기존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거래량의 중간값도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이 시간적으로 버텨볼 수 있는 자리인 거지. 여기서 도망갈 자리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도망가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 차트예요. 굳이 그럴 이유까진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까진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찌됐든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